남편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인은 전자제품업체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있었다.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도 부인이 들어오면 남편은 늘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부인은 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대충 옷 갈아입고 저녁 준비할 때면 결혼을 왜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어느 날 그들 부부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대뜸 불이 이혼하자라고 말했다. 남편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부인은 직장 생활을 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늘 제자리인 지위에 진저리가 났다. 직장에서 승진을 제때 못해서일까? 그 여파가 가정까지 이어졌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의기소침해진 부인이 늦게 집에 들어서자 남편의 모습을 보고 더 괴로웠다는 것이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잔뜩 쌓여 있었다. 부인은 남편을 깨워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손님이야? 지금까지 집안일을 위해 뭘 했는데? 그러면서 부인은 화가 치밀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을 몰아붙였다.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당신은 왜 가정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이 집의 신모야. 남편이 시무룩한 투로 대답했다. 남자가 왜 설거지해야 하는데? 부엌은 당신 담당이잖아. 그리고 결혼 후 당신은 내 말에 한 번이라도 따라온 적 있었어? 부인은 마치 어느 전생에선가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원인 모를 괴로움과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인은 일에 지치고 집안 가사일이 힘들어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유 없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울려서는 안 된다. 신은 여자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세고 계신다. 탈무드의 말이다. 나는 남편만 따로 만날 수 있냐고 부인에게 물었다. 그건 어렵지 않다고 부인이 대답했다. 다음 날 늦은 오후에 그들 부부는 나를 다시 찾아왔다. 나는 남편에게 결혼 생활에 관해 조목조목 질문을 던졌다. 남편으로서 가사 일을 함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남편은 자기 생각을 진지하게 말했다. 퇴근 후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는 친정에 있다고 문자가 올 때가 많아요. 따뜻한 가정을 늘 그리워했는데 아내가 없는 싸늘한 가정이 싫었어요. 또 남편에게 현재 자기의 감정을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도 물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남편에게 상냥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서요. 그들 부부에게서 드러났듯이 남편의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처럼 지금 3대의 부정적인 말투는 과거의 자기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배우자에 대한 약점이나 부족함을 포근히 감싸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는 또 하나의 나이기에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래서 자신의 문화적 기준으로 3대를 비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차점 없이 완벽한 평행선을 긋게 된다. 이를 풀어보면 3대를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훅하고 던진 말로 3대의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상대는 사랑했던 마음의 문을 슬며시 닫는다. 완벽한 평행선이 시작된 것이다. 해독제는 작은 배려이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부부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결혼은 연극과 같아서 3대 주인공을 존중하고 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말투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둘째, 남편으로서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를 위한다고 눈에 보이게 계산하면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청소는 내가 했으니 나의 역할은 다했다 라는 식으로 계산하면 분명 부부간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분담의 경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태어나고 자란 집안에 대해 욕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듣는 상대는 마음이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듯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부간에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서 남편은 그의 뒤통수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길 남자는 부엌에 가면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서인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제 기준에 상대가 맞춰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상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편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고 대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심사 과정에서 점수 착오가 있었다며 차장으로 승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고 말했다. 생활의 사소한 것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